자, 먼저 우리 이제 기체 공식인데요. 우리가 했던 기체 공식은 뭐 있었어요? 기체 공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에요. 상태 방정식.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 다음에 농도. 예, 농도 공식이에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 다음에 농도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무유출하고 자유유출이에요. 그래서 기체 공식에서는 이상기체 상태 방식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우리 필기때하고는 달라요. 필기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서 막 단위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간단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실기 때 그때는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푸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특정 기체 상수 있잖아요. 예, 특정 기체 상수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이거 잘 모르니까 그냥 분자량 알고 있으니까 M하고 R하고 나눠서, 일반 기체 상수하고 나눠서 이렇게 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도에 관련된 식은 그 농도에 관련된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유도도 하실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농도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가 나와요? 무유출이라는 식하고 자유유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이것에 따라서 약재량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자유유출은 기체 농도가, 살포되는 농도가 컸을 때,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많다고 봤을 때 자유유출로 푸시는 거고, 그게 적었을 때는 무유출로 풀어요. 그래서 우리 소화 설비 중에 자유유출로 푸는 것은 CO2라든가요. CO2. 또 뭐 있어요? 불활성 기체요. 무유출은 할론이라든가, 할론이라든가 할로겐 화합물이. 그래서 CO2라든가 불활성 기체는 질식 소화를 하기 때문에 CO2라든가 불활성 기체는 질식 소화를 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크잖아요. 방출되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유유출로 해가지고 약재량을 미리 구해놨어요. CO2는 미리 구해놨죠. 우리 표면화제에 나오는 그 약재량. 34%로 되기 위해서 뿌려야 될 약재량은 얼마라고요? 34% 되기 위해서 1세제곱미터, 최적 1세제곱미터에 뿌려야 될 약재량이 얼마예요? 네, 0.75예요. 34% 되기 위해서요. 그랬죠? 근데 이제 실의 체적이 작아지면은 0.8로 가고, 그 다음에 0.9로 가고, 1kg로 가고, 그랬잖아요. 그건 그냥 활증을 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 약재량은 이게 맞아요. 1450, 체적이 1450 이상이 되면은 1세제곱미터에 0.75kg을 하잖아요. 이게 왜 나왔는지 이제 그걸 자유출 공식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불활성 기체는 전부 다 다르죠? 설계 농도가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어졌을 때 자유출 공식으로 이렇게 푸시게. 그 다음에 할론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죠. 할론도. 할론은 무유출로 풀게 되어 있어요.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풀게 되죠. 그래서 할론은 0.32, 0.75가 아니라요. 0.32 또는 0.52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무유출 공식으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몇 프로고요? 5%에 해당하는 약재량이고, 이건 몇 프로고요? 8%에 해당하는 약재량이에요. 그래서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데는 0.52kg으로 계산을 하고, 그냥 일반 다른 그 특수가연물, 사료, 면화류 이런 것들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0.52로 푼다는 거죠. 할로겐 화합물은 소화 농도나 설계 농도가 주어지면은 이것도 그냥 자유유출 공식으로 이렇게 푸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때 이상치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는 했으니까요. 이상치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는 PV는 N분의 MRT고, 이때 R은 일반 기체 상수라 그랬어요. 일반 기체 상수에서 R이 얼마요? 0.082 뭐예요? ATM. 메타의 상승 킬로몰 K이다. 또 R은 1ATM 대신에 뭘 넣는다고요? 파스칼로 바꾸면은 1ATM이 101,325 파스칼이니까 그 수치를 넣어보면 0.08이랑 곱해져서 8314더라 이렇게요. 8314. 그때는 뭐예요? 이거 두 개가 줄로 변해버리죠? 파스칼 곱하기 메타의 상승에서 줄로 바뀐다 그랬어요. 줄 퍼 킬로몰 K이다. 이렇게. 근데 어떤 특징이 있죠. 이산화탄소 이번에도 그 나왔죠. 이번에도 나왔는데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뭐 질소라든가 그 분자량으로 이 8314를 나눈 이 N분의 R을 특정 기체 상수라고 봤을 때 그때는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이거 자체가 M하고 이게 특정 기체 상수 R'으로 그냥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PV는 그냥 MRT 이렇게 바뀐다 그랬어요. 이걸로 이제 푸셔야 된다는 거죠. 특정 기체 상수를 가르쳐 줬을 때는. 그랬을 때 이때 R은 뭐예요? 이때 R은 N분의 R이고요. 이 R'은 N분의 R이고 단위는 뭐였어요? 줄 퍼 킬로몰이 아니라 킬로그램 K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저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2차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건 저걸 이용해서 밀도를 구한다든가 그 다음에 질량을 주어졌을 때 그 질량이 부피로 얼마인지 부피를 주어졌을 때 그 부피가 질량으로는 몇 킬로그램에 해당하는지를 저걸 가지고 이제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는 밀도가 뭐예요? 밀도가 V분의 M이죠. 부피분의 질량.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에 해당하고 여기서 보니까 부피분의 질량을 하고 이쪽으로 넘겨주시면은 RT분의 PM이라는 거. 밀도는 RT분의 PM이라는 거.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 RT분의 P로 돼버리죠. M이 안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때는 RT분의 P이다. 자,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밀도를 구하라 또는 부피를 질량으로 변하고 질량을 부피로 변하고 이런 것들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가지고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농도에 관련된 건데 원래 우리 농도는 뭐죠? 농도를 우리가 영어로 C라고 표시해요. C. 농도를 C라고 표시했는데 어떤 실에 어떤 기체를 살포했을 때 그 기체의 농도가 얼마냐 하면은 그 기본식이 항상 뭐예요? 농도는 전체 최적. 원래 실에 전체 최적에다가 뭐예요? 살포된 가스의 최적. 이게 지금 이 농도는 뭐예요? 볼륨 프로테이지라 그래요. 볼륨 프로테이지. 부피가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냐. 그래서 전체 최적 더하기 살포된 가스의 최적분의 전체 최적 곱하기 100. 이게 농도에 관련된 식이라고. 이거 기본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거죠. 자, 어떤 최적이 얼마인 실에 할론 1301을 예를 들어서 30kg을 뿌렸다. 농도가 얼마인가? 할론 1301 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구하려면은 구하실 수 있죠. 아주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 교실에 200kg 뿌렸다고 보시게요. 할론 1301을
200kg을 뿌렸어요. 이 실에. 근데 할론 1301을 200kg 뿌렸다. 자, 그러면 농도가 얼마냐 알려면 사실 뭘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이 실의 현재 상태를 알아야 돼요. 이 실의 지금 현재 온도가 얼마이고 압력이 얼마인지. 근데 압력은 보통, 압력은 다 똑같죠? 그냥 일기압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그냥 일기압으로 이렇게 봤을 때요. 압력은 일기압으로 보고, 이 실의 온도, 평상시 온도, 그냥 25도씨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200kg 뿌리면은 저 할론 1301의 농도는 얼마일까요?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이렇게 뿌렸다. 뭐 25도씨이고 1atm이에요. 근데 200kg 뿌렸다 그랬어요. 농도를 알려면 여기 농도식을 요걸 아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실에 지금 뿌렸는데 이 실은 이 실의 최적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이제 가르쳐 주겠지만은 실의 최적, 여기 실의 최적을 200세제곱미터라고 이렇게 보시게요. 지금 현재 이 실의 최적이 200세제곱미터.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거 200kg이 25도씨 일기압에 뿌려졌을 때 부피가 얼마인지 아셔야 되죠? 여기 보시면은 전체 최적은 200인데 뿌려진 가스의 최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그걸 푸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최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걸로 이제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걸로 먼저 V는 어떻게 해요? 최적은 P가 밑으로 내려가면 PM분의 MRT 이렇게 해서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1차 때하고는 좀 달라요.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현재 압력은 얼마예요? 일기압이에요. 질량은, 분자량은 몰라요, 현재. 모르죠? 자, 지금 뿌려진 건 얼마예요? 200kg이에요. 기체 상수는 얼마예요? 기체 상수 얼마죠? 0.082. 왜 이걸로 해요? 여기다가 뭘 넣어버렸으니까. 1atm하고 넣었으니까. 온도는 25도씨 넣으면은 298인가요? 298이죠? 네, 298. 213 더하기 25에서 298. 자, 분자량을 알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하는데, 할론 1301 그러면은, 자, 1301 그랬으니까, 1301 맨 처음에가 탄소 하나, 불소가 3개, 브롬이 하나네. 이렇게. 그래서 탄소는 10이고, 그 다음에 불소는 19인데, 3개가 있다. 그 다음에 브롬은 80이다. 이거 다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하면 57이고, 57 더하기 12 더하기 80에서, 얼마요? 149다. 할론 1301의 분자량은 149이구나. 그래서 여기 149를 넣는 거예요. 149.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이게 얼마나 나올까요? 예? 32.8. 이러면 32.8 세제곱미터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제 농도 구하는 식을 넣은 거예요. 맨 처음에 200이 있었는데, 실의 최적은 200이었는데, 여기다가 가스를 32.8을 넣고, 그 다음에, 32.8.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프로테이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몇 프로인지.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의 프로테이지를 몇 프로인지 구해봐라. 그럼 이런 식으로 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알고, 그걸 알고 있으면은 뿌려진 킬로그램을 부피로 바꿀 수가 있고, 그 부피를 알아야지 전체 최적,
뿌려진 가스의 최적, 그 부피, 분의 그 가스의 부피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구하신다는 거예요. 네? 예, 당연하죠. 볼륨, 우리 그 공기 중에 산소가 21% 있다는 거 그 무슨 프로테이지예요? 공기예요, 공기. 아니 뭐냐, 부피. 부피가 21%를 차지한다는 프로테이지예요. 그것은 달라요. 그래서 질량으로는 몇 프로냐 하는 질량 프로테이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볼륨 프로테이지, 원래는 우리가 프로테이지 할 때 이렇게 볼륨 프로테이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거 생략해버리고 보통 그냥 프로테이지를 하죠. 웨이트 프로테이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무게비로 얼마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웨이트 프로테이지. 산소의 공기 중에 농도는 21%지만은 무게로 따지면은 무게로는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냐 그러면은 23%예요. 무게 프로테이지도 또 달라요. 예, 근데 우리 2차 하실 때 무게 프로테이지는 거의 안 나와요. 예, 원론 할 때나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 하실 수 있겠죠? 예, 가장 간단한 기체 공식이고 저 농도에 관련된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거꾸로요. 자, 할론 1301에, 할론 1301에 1301이 5% 뿌려져, 농도가 5%면은, 5%면 약재량이 얼마예요? 1세제곱미터에 뿌려야 될 약재량. 5%일 때. 5%일 때 1세제곱미터에 뿌려야 될 약재량은 얼마일까요? 몇 킬로그램이요? 자, 이거 봐보세요. 아니, 그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5%일 때 얼마, 할론 1301, 5%에 해당하는 약재량이 얼마라고요? 1세제곱미터 뿌려야 될 약재량이 0.32kg이라니까요? 우리 알고 있는 0.32kg이 5%에 해당하는 약재량이라고요. 1세제곱미터에 0.32kg을 할론을, 1301을 뿌려주면은 농도가 5%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5%가 되려면 0.32kg이라는 걸 보여보시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예. 자, 예를 들어 문제가 공간 1세제곱미터에 할론 1301을 몇 킬로그램 뿌리면은 농도가 5%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5% 정도만 뿌리면 금방 불이 꺼져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때 제가 왜 저걸 25도씨 일기압이라 그랬냐면은 그때 우리 지금 화재안전 기준에 이걸 가르쳐 줬잖아요. 0.3이라고. 그러죠? 사료 면화로 그 두 군데 0.5이 빼놓고 나머지 전산실, 뭐 축전지실 막 이런 데는 0.32kg의 약재량을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게 5%에 해당하는 약재량이에요. 그래서 5% 정도 하면은 이렇게 꺼진다는 거죠. 그때 이 실험을 해서 화재안전 기준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도는 몇 도씨 기준으로 했을까요? 그게 25도씨라고요. 미국에서 25도씨를 기준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평상시 25도씨를 그냥 평균으로 하자 하고. 자, 다 있어요. 우리 화재안전 기준에 이산화탄소 표면 화재 그러면은 1, 0.9, 0.8, 0.75, 34%에 해당하는 약재량을 구해놨죠. 그것의 기준 온도가 얼마일까요? 일기압에 몇 도시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계산을. 그래서 표면 화재는 몇 도시요? 30도시로 한 거예요. 30도시. 신부 화재는 10도시로 했어요. 그러니까 온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달라지면 문제가 달라지면, 이렇게 유체 문제는 온도가 주어지면 그걸로 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풀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25도씨에서 농도가 5%가 되려면 최적 1세제곱미터에 몇 킬로그램 뿌려야 되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요것만 하시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5%에 해당하는 최적이 뭔지, 이제 거꾸로예요. 5%가 되려면은 1세제곱미터에 할론 1301에 뿌려진 가스의 최적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죠. 5%에 해당하려면 얼마 될까요? 1세제곱미터에 최적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으면 5% 정도 될까요? 5% 되려면은 0.05세제곱미터 비슷하게 되겠죠. 안 그럴까요? 그러잖아요. 5%라는 게 100일 때 5라는 뜻이죠. 그러죠? 1일 때는요, 0.05가 5%잖아요. 이게 대략으로 알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진 않죠. 왜 그러냐면 두 개를 합쳐준 게 1이면 모르는데 원래 요것만 1이니까 약간은 차이가 나겠죠. 즉, 뭔 말이냐면은 맨 처음에 전체 최적은 지금 1세제곱미터예요. 여기에 할론의 가스 최적, 그 다음에 그 가스 최적 곱하기 100이 몇 프로요? 5%가 되려면 이 최적 얼마냐고 지금 우리가 알아야지 몇 킬로그램인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거꾸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건 이 문제 실기 때 많이 나와요.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위에는 100 곱해서 100VG죠. 그러죠? 100VG고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5 이렇게 곱하면요. 5VG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5VG가 여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95VG는 5만 남네요. 그래서 VG는 95분의 5인가요? 즉 100분의 5가 아니라 95분의 5가 된다고. 이게 가스의 최적이에요. 최적. 즉 1세제곱미터에 95분의 5 세제곱미터를 뿌려주면은 그 가스의 농도는 얼마라고요? 5%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킬로그램 수로 몇 킬로그램이니까 이제 뭘로 하셔야 돼요? 이상치 상태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아까는 부피는 PM분의 MRT 이랬잖아요. 예. 만약 M은요. 이제 이번에 질량을 구하는 거예요. M은 어떻게 돼요? M은. 예. RT분의 PVM.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구해주는 거예요. R이 얼마고요? 0.082. 온도가 얼마고요? 298. 압력은 얼마고요? 1기압. 최적이 얼마예요? 최적. 95분의 5 세제곱미터잖아요. 그래서 5, 95 이렇게 하면 된가요? 예, 그러잖아요. 95분의 5니까. 95분의 5니까. 이거 이제 계산에 하셔서 넣으셔도 되는데 분자량이 얼마라고요? 149. 자, 이걸 계산해 보세요. 0.082 곱하기 298 곱하기 95분의 5 곱하기 149. 얼마 나와요? 0.3이 나온가요? 네, 그래서 0.32가 나온 거라고요. 자,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뭔지, 농도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 이건 유체 문제로 근본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저 공식 자체가 무슨 공식이라고요? 무유출 공식이에요.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푸는 거예요. 농도, 우리가 농도 계산하는 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산화탄소 같은 건 그걸 이용을 해서 산소 농도를 낮추는 질식소화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산소 농도하고 관련돼서 어떻게 해요? 산소 산소 농도를 15%로 또는
13%로 이렇게 낮추기 위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구하시오라는 공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최적을 구해보시오. 뿌려진 최적을 구하시오 하는 공식이 있었죠. 예, 그 공식이 뭐였어요? 그 공식이 CO2의 농도는 21분의 21-O2 곱하기 100이었고 CO2의 최적은 뿌려진 CO2의 최적, 즉 메타의 3승이요.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O2분의 21-O2 곱하기 전체 최적 이렇게 하면은 구해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거 뭐냐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무유출 높은 거예요, 지금. 농도 공식에 따라서요. 농도 공식. 좀 전에 그냥 농도 공식은, 일반적인 농도 공식은 뭐였다고요? 전체 최적, 가스의 최적, 분의 가스의 최적 곱하기 100. 이게 이 세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왜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되냐? 이건 이제 비교를 해서 해본 거예요. 이렇게. 자, 어떤 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실의 지금 전체 최적이 얼마예요? 지금 전체 최적이 얼마예요? 예, V라는 최적이 있어요. V라는. 최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산소가, 예, 몇 프로가 있어요? 산소가. 21%가 있어요. 그러죠? 예, 21%가 지금 현재 산소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뭘 살포를 했냐면, 이산화탄소를 살포를 했어요. 그러면 전체 최적이 늘어나겠죠. 지금 현재는 여기 중에 이 전체가 100이면 그 중에 21이 뭐예요? 산소예요. 근데 이산화탄소를 살포를 하면 실의 최적이 늘어나 버린다고요. 뭐가 늘어나냐? 이 실은 그대로지.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다 이산화탄소를 뿌리면 이산화탄소 뿌린 부피만큼 실 최적이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는 안 늘어나죠. 시멘트로 막아져 있는데 뭐가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지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다가 CO2를 가스를 한 이만큼 넣었다고 보시게요. 이만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실이 맨 처음 여기 있는 거에다가 CO2의 가스 이만큼 늘어난다고요. 여기 CO2가 들어간 만큼 늘어나요. 하지만은 안 늘어나지 않냐? 비율은 그대로예요. 이것을 쫙 좁혀지고 CO2는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산소가 차지하는 프로테이지는 이제 줄어들게 돼요. 즉, 이렇게 줄어들면서 뭐만 높아져요? 압력만 높아지는 거예요. 압력. 당연하겠죠. 압력은 높아지지만은 최적이 느리지는 않는데 비율은 이거 늘어난 상태나 똑같다고요. 이때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산소가 15%가 되고, CO2가 예를 들어서 30%가 됐다. 그래도 이 부피를 줄어든다고, 전체 부피가 줄어든다고 그 프로테이지가 변하지는 않는다고요. 똑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이만큼이. CO2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자, 산소는 지금 현재 몇 프로일까요? 여기는 CO2, 여기는 전체 최적 V. 이 전체에 차지하고 있는 산소의 프로테이지는 몇 프로요? 산소는? 몰라요, 이제. 그러잖아요. CO2가 얼마 뿌려진 거에 따라서 CO2가 많이 뿌려지면 산소가 21%에서 15%가 될 수도 있고, 더 많이 뿌려지면 12%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O2라고 보면은, O2 프로테이지요. 이건 희석된 산소의 농도예요. 즉, 여기에 해당하는 이 O2들이에요. 그런가요? 그러죠? 예,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자, 이랬을 때, 그래도, 자, CO2 양이 더해졌어요. 지금 현재 이쪽에 있는 산소의 양하고, 이쪽에 있는 산소의 양하고, 어느 게 더 많아요? 똑같죠. 산소를 더 더해주고 빼준 게 없으니까. 산소의 양은 어째요? 예, 똑같아요. 즉, 이쪽에 있는 산소의 양은 얼마예요? 전체 최적 중에 얼마예요? 0.21이에요. 그런가요? 예, 이쪽에 있는 산소의 양. 자, 이쪽에 있는 산소의 양은 어떻게 돼요?
이쪽에 있는 양. 예. 전체 최적이 V 더하기 CO2죠? CO2의 최적이잖아요. CO2의 최적. 예, CO2의 최적을 여기 같이, 예, 이걸로 하시게요. VG, CO2의 최적. 자, 쏟아넣은 CO2의 최적, VG. 이게 이제 전체 최적이 돼버렸죠. 이 중에 산소가 몇 프로 차지하고 있다고요? 100분의 5겠죠. 여기 21%, 여기 만약에 산소 농도가 15% 그러면은 0.2로 하려면 100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죠? 여기를 100분의 21로 하셔도 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즉, 이렇게 100을 이쪽으로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100을, 요 100을 1로 곱해줘 버립니다. 21이 돼버린가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21V는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V 곱하기 O2.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VG 곱하기 O2.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예요? 산소 농도가 이 O2에 되기 위해서 뿌려야 될 CO2의 최적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이 CO2의 최적. 이게 얼마냐 하는 걸 보는 거죠. 이 CO2의 최적. 이걸 구하려면은 이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죠? 네,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넘어가니까. V는 공통인데 이건 마이너스니까요. 21 마이너스 O2 곱하기 V 이렇게 된가요? 이것이 VG 곱하기 O2이고 이것이고 그럼 VG는 어떻게 돼요? VG는 O2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O2분의 21 마이너스 O2 곱하기 V 이게 이 공식이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CO2의 최적은 산소 농도를 이렇게 시키면 CO2의 최적은 O2분의 21 마이너스 O2 곱하기 V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관연도 문제에 이걸 보여주셔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답이니까. 이거 아시겠죠? 예, 이 과정을 하나만 생각해 내시면은, 이것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CO2의 최적은 O2분의 21 마이너스 O2 곱하기 전체 최적이다. 자, CO2의 최적이 이 정도면은, 그러면은, 현재 CO2가 차지하고 있는 농도는 얼마냐? 최적이 저 정도면은, CO2의 농도는 얼마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CO2의 농도는. 자, 21-O2. 즉, 희석된 농도가, 산소 농도가 이 정도 되기 위한 CO2의 최적은 알겠는데, 그럼 전체 실에 CO2가 이 정도 뿌려지면은 그때 CO2의 농도는 얼마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애초에 했던 농도 공식이 뭐였어요? 이거였죠. 그러잖아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VG가 이게 들어갔을 때 이 농도가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CO2의 농도가. 그런가요? 그대로 한번 이걸 VG를 이것으로 대신 이렇게 집어넣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CO2의 농도. 농도는, 자, 전체 최적은 V였는데, 뿌려진 CO2의 최적이 얼마예요? 지금 이게 뿌려진 CO2의 최적이잖아요. 이걸 그대로 넣어보세요. 어떻게 해요? 자, O2분의 21-O2 곱하기 전체 최적. 그것분의, 위에도 VG죠? 즉, O2분의 21-O2 곱하기 전체 최적.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하시면은, CO2의 농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 항 하나, 둘, 세 개의 항이 있는데 전체가 다 V가 들어가 있죠? 전체 최적. 그래서 세 개가 다 이렇게 약분이 돼버립니다. 여기는 약분되고 1이 남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밑에는 1 더하기 O2분의 21-O2이고요. 위에는 그냥 O2분의 21-O2예요. 그런데 1이라는 건
자, 1이라는 건 분모 통분해 보면 O2분의 O2죠. 예, 그래서 O2분의 1이라는 건 O2분의 O2이고, 그 다음에 위에는 더하기 21 마이너스 O2에서 분모 통분을 할 수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는 그대로 O2분의 21 마이너스 O2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O2하고 O2가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 O2하고 이 O2도 약분이 돼 버려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은 21만 남아있죠? 여기 이제 100은 있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 분모 21. 이렇게 곱하면은 분자. 여기 없어져 버렸으니까. 뭐만 남았어요? 21 마이너스 O2. 이게 CO2의 농도이다. 즉 CO2의 농도는 저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21분의 21 마이너스 O2 곱하기 100이다 하는 저 공식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공식이. 자, CO2의 농도 구하는 것까지 하시겠죠? 예, 이걸 한 두 번만 해보면은 안 까먹어요. 이제 문제로 시험 문제로 나올까 저런 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가 예전에 나왔다고 여기 이제 관련도 문제 여기 문제풀이에 나와 있어요. 근데 아주 오래된 문제인데 저런 문제 또 나오고 있어. 이번에 1회 때 관로망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1회 때 푼 사람 그거 다 못 풀었어요. 못 풀 수밖에 없는데 어렵고. 근데 그 관로망 문제가 몇 년도 문제냐면 2010년도 문제예요. 2010년도 사회 마지막에 나온 문제인데 어렵기도 하지만은 지금 11년이나 지났는데 한 번도 안 나온 문제가 나오겠냐. 우리 관로망 문제 아시죠? 이렇게 어떤 Q가 나갈 때 이렇게 Q로 오는데 Q1하고 Q2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문제 있었잖아요. 관로망 문제.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Q1하고 Q2를 더하면은 Q고 이쪽으로 마찰 손실이나 여기로 일로 가는 마찰 손실이 똑같다 하고 풀었었죠. 관로망 문제. 이걸 풀게 돼요. 근데 한번 그 뒤로 나온 문제가 이거 3개짜리가 나왔어요. 그랬죠? 이번에는 3개로 나눠질 때를 풀어라. 근데 2010년도에 나왔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0.6이 들어가가지고 이쪽으로 나오는데 0.6이 나오는 거 여기 0.4만 나와요. 여기가 뚫려 있어요. 이렇게 여기로 0.2가 나가고 그러니까 0.6이 가서 여기를 얼마 가고 일로 얼마 간지는 모르지만은 이쪽으로 가던 놈이 0.2 뿜어버리고 나머지만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머지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0.4가 나가잖아요. 이럴 수 있죠. 여기는 0.2 나가고 여기는 0.4 나간다. 그래가지고 여기 흐르고 있는 이쪽으로 흐르는 Q1 이쪽으로 흐르는 Q3 이쪽으로 흐르는 Q2 이렇게 흐르고 있다. Q1, Q2, Q3를 구하라 이 문제인데 저거 이제 풀다 보면 2차 방정식 나오고 근해 공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죠. 예,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저 문제가 또 나왔어요. 아무튼 안 나올 것 같아도 이렇게 나온다고요. 점수도 8점으로인가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한번 보여보시오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알아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쉬셨다가